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개그맨 김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고수들의 최정밀 정치 해보시죠. 예, 닭간다. 저희가 매일 오전 10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공교롭게 또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10시 30분 네, 딱 시작되는 10과 30의 만남. 예. 뭐 우연이죠. 예. 항상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고 예. 오늘 정치 뉴스를 까볼 세 분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네, 제 고향 선배님이시고 예.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순 맞나요? 제가 더 젊은가 봐요. 그렇게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 의문의 한 10분 정도 되는데. 외모 나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관리하겠습니다. 아니 의석순으로 저희가 소개를 갑자기 하는 그렇게 겁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김성열 개혁신당 소속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네, 아주 든든한 오랜만에 만나는 세 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치해부쇼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저희 여의도모를 찾아주신 많은 감사한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상품.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계절인데 청도 반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시. 사실은 이 날씨쯤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홍시, 반시 요거 굉장히 생각날 거예요. 예. 예전에는 뭐 귀한 손님 오시면 내주는 그런 과일이었죠. 예. 전라도에서는 사실은 이제 요거는 진짜 밥 먹고 나서 이 디저트로 먹기에는 진짜 최고의 과일로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님? 이제 홍시. 네. 사실 이 홍시가 요즘은 어떻게도 파냐면 네. 요거를 슬러시 같이 갈아서도 먹습니다, 집에서. 그렇지. 맛있지. 예, 홍시 슬러시.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홍시를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네, 그렇지. 예. 근데 이게 쉽게 먹기가 어렵습니다. 막상 사려고 어디 가면 안 팔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 아이스 홍시. 네. 막상 땡길 때 먹고 싶으면 안 팔아요. 그러면 어디서 사야 돼? 여의도몰에서. 여의도몰에서 사야 돼. 씨 없는 홍시. 네. 반시.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홍시가 먹다 보면 씨가 있으면 그것도 참 기분이 네. 별로 거슬리고. 좀 물론 이제 찝찝해. 단감도 맛있을 때가 있지만 이게 땡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땡길 때가. 맞아요. 예, 오독오독 맛있는. 맞아요. 예. 굉장히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청도에서 나온 산지 직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씨 없는 대과 무려 5kg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5kg. 예, 5kg면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예, 20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예, 이렇게 많은 양을 보내드리는데도 21,900원. 예, 이건 너무 싼 거 아니야? 40개를 보내드리는데, 그러니까 요게 20개짜리인데 요거를 두 판이네요. 그러니까. 두 판을 보내드리는 거야. 야, 엄청 저렴한 한 판에 하나 10,000원 초반. 하나에 500원이야. 야, 그렇게 계산이 나오네요. 네. 예. 뭐 수학과 21,900원에 여러분들에게 잘하네. 보내드립니다. 맥반석 계란보다 싼데요? 그러니까 예. 맥반석 그냥 먹지 말란 말이요? 여의도 볼 거는 더 싼데. 야, 아니 다른 너무 데서 싼 거 사면- 아니에요? 진짜 이건 충격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남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남기고 파나? 그냥 아. 여러분들 뭐 좋은 거 드시라고 그냥 파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안 사주시면 제가 또 출연료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거 5kg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10판 가져가셔야 돼. 50kg에 50kg. 박민영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려면 강민영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이거 꼭 예. 사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 네. 요게 이제 진짜 맛있게 드시려면은 네. 요거를 이제 딱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받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바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한 이틀에서 한 3일 4일 정도 약간 후숙을 좀 시켜요. 그러면 이게 막 몰랑몰랑이 더 몰랑몰랑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당도가 더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살짝 이제 반으로 쪼개가지고 씨가 없으니까 먹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서 한 입 한 입씩 베어 먹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예. 저도 이제 과일 중에서는 감을 굉장히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또 당도가 높이 올라간 이렇게 반씨를 또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예. 심지같이 있는 게 그렇지. 젤리같이 오독오독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소고기로 따지면 이 떡심 같은 거죠. 그죠. 예, 무한해. 예, 그렇지. 그래서 어묵어묵 식감이 맛있어. 굉장히 좋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이 나는 식감이 좋아서 그 부분만 또 찾아 먹는단 말이야. 그거 꼭 그 가운데만 먹고 남기는 나쁜 애들이 있어.
1시간은.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먹기 좀 힘드시니까 한두 개 정도 드시다가 뭐 손님도 좀 드리고 네. 하시다가 그래도 남아 양이 많으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냉동실에 얼려요. 맞아. 냉동실에 얼리면 네. 요거는 이제 샤베트처럼 샤베트. 이게 감이 아무리 추운 데서 얼리더라도 네. 바로 꺼내서 먹으면은 샤베트처럼 싹 또 녹아 숟가락이 들어가. 세련됐네. 예. 샤베트. 세련됐지. 그러니까 네, 샤베트. 샤베트처럼 이걸 또 숟가락처럼 떠 먹을 수 있으니까. 좋네, 좋네. 예, 뭐 1년 동안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이런 반실을 또 여러분.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하니까 그렇지. 밥 대신 이거 드시면 됩니다. 예. 네, 반숙도 먹고 그렇지. 월요일은 홀수는 반숙, 그렇지. 계란, 예. 짝수는 홍시. 그렇지. 네. 또 아까 그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냉동실에 얼려놓고 이거를 만약에 나는 오늘 또 달달한 주스를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럼 요거를 또 이제 갈아서 드시는 갈아. 슬러시처럼. 하나의 네. 방법이죠. 예. 갈 때도 우유에 넣어서 갈 수도 있고. 우유까지 넣으면 더 맛있어요? 네. 우유가 비싸다 싶으면 물 넣고. 나는 우유 넣는 거 몰랐어. 출연료 더 들어야 돼. 내가 보기에 이거 홈쇼핑 호스트 약간 더 들어야 돼요. 야, 여의도 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인터넷 주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인터넷 주문이 힘들다 하시면은 전화를 주십시오. 예, 대량 주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주문 힘든 분들에게는 1551-5280 전화번호 저희 준비되어 있으니까 친절한 상담원이 여러분들에게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이게 한 팩에 이제 5kg잖아요. 네. 오늘 국민의힘의 박민영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러면은 50kg를 사시면은 박민영이 가져다 줍니다. 50kg 사면 50kg. 50kg 사면 50kg 들고 갑니다, 박민영이. 그럼 박민영이 들고 가서 네. 이게 직접 배달을 해주면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줘도 네. 되고. 예. 뭐 김성렬이 마음에 안 든다. 네. 100kg. 김성렬은 100kg. 100kg. 본인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 강성빈은 150kg. 저는 150 여당이니까 150kg 정도는 사야지. 그 정도는 해야 갑니다. 조금씩 비싸네.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의석수만큼의 키로수를 아니 그럼 우리 너무 간대. 너무 그렇고 우리. 홀갑을 하시네. 요거는 이제 농담이고 웃자 관행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뭐 여의도몰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의도몰을 많이 이용해 주셔야 저희 출연자들이 또 출연료를 또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예, 그렇죠. 예, 자 본격적으로 정치해보시오 들어가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할 게 한미 정상회담. 사실 이게 이제 빈손으로 끝나나 싶었었는데 뒤늦게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또 좋게 또 타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강성필 우리 선배님. 그러니까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 얼마 전에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음.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뉴 노멀이 뭐냐면 계속해서 협상하는 거다. 어떤 분야든 트럼프의 정부에서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과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뉴 노멀이 됐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럼 좀 결정된 것만 말하면 큰 틀에서 버티면 된다. 왜 버티면 되냐? 최초에 미국에서 3,500불을 언제 입금하라 그랬어요? 일시불로 그랬지. 일시불로 즉시 입금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버티니까 네. 3,500불에서 2천억 달러는 그래 직접 투자. 그리고 1,500달러는 대출과 신용 보증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한 발짝 앞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걔들이 일시불로 바로 해라. 음. 그랬는데 우리 못 한다. 망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고민하다가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은 8년 동안 1년마다 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조 7,500억을 입금해라. 우리 그것도 못 한다. 네. 안 돼. 우리 돈 없어. 너희들 통화 스와프도 안 해주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또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연간 200억 달러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의 종목도 원래는 트럼프가 다 키를 잡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국민의 혈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사업의 주체는 되되 네. 그 사업의 시행은 한국의 기업이 하도록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SMR 원전 수출을 미국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이 원전 청정국이라고 하는 스웨덴도 그리고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이제 소형 원전 SMR 이 수요가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미국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주체가 되어서. 하지만 미국이 1979년도에 이제 원전 사고가 난 이후로 원전 시공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설계밖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도 돈 벌고 우리도 돈 벌고 이런 과정으로 가기로 한 거죠. 아 그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또 후속 내용들이 또 많이 있는데 네. 또 이제 우리 박민영이 두 눈 또 부릅뜨고 저거 이제 막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지금 뭐 저 시동 걸고 있으니까. 좋아요. 예. 김성렬 최고 앞에서 막 휴대폰 막 검색하고 있네. 막 하자 잡으려고. 속보가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고 나서 제가 또 대응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협상이 잘 된 것 같은데 우리 박민현 대변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이 홍시 필리버스터를 펼치신 이유가 최대한 우리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의심이 살짝 들었습니다. 홍시가 많이 빨라져요. 홍시 필리버스터. 예. 일단은 좀 한마디로 망한 협상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어제 저녁까지는 일단은 우리 정부 발표를 전제로 해서 제가 평가를 했었는데 네네.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6천억 달러를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전에는 2천억 달러라고 전제를 해서 최대 5,500억 달러 규모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3,5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 플러스 6천억 달러 기업 직접 투자, 다른 말로는 9,500억 달러짜리 딜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상당한 충격이죠. 유럽연합도 그래요? 이 정도 규모로 협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들을 보니까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합니다. 네. 한국이 시장 개방에 100% 동의를 했다. 이거 농산물 개방했다라고 하는 말로 암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거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기존대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협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협상문이 있고 이 비가역적인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또 우리 정부만 우리 유리하게 이야기하고 유리한 것도 없었습니다마는 그마저도 지금 미국에 의해서 반박당하고 있는 또 그런 모양새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협상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 9,500억 달러 규모면은 그냥 1조 달러 1,000조 원이 넘는 액수예요. 우리 GDP 거의 절반 가량을 지금 미국에 퍼다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정말 만국적 협상이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3,500억 달러 퍼주는 거면 자기 탄핵당할 수도 있다고. 탄핵당할 서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규모가 거의 3배가 됐습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건지 일단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미국과 있었던 쟁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합의를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새로운 쟁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들을 새로 해왔고 새로운 그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응대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저희가 좀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이건 망한 협상이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일단 좀 많이 흥분하신 것 같으니까 반씩 좀 드시고 계세요. 예. 시원한 걸로. 이 나라가 6개월만 또 안 돼서 이렇게 국력이 이렇게 예. 사락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스 반씩 좀 드시고 계시고. 예. 당분 좀 채우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열 최고가 요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외교 협상이라는 게 네. 사실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잘했다 하는 거고 미국 정부는 그 사람들한테 또 미국 국민들한테 우리가 잘했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가? 이거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제가 어저께 발표를 보면서 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반도체 관세였어요. 자, 자동차 이런 것들은 15%를 하기로 했다.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만 수준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기로 했다. 즉 네. 퍼센트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난 여기서 또 뭐야 그럼 이거 합의 안 한 거야?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러트닉 국무장관 뭐라 그래요? 상무장관인가? 뭐라 그래요?
우리 반도체 합의한 적 없다. 자, 이거 보세요. 이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사실만 놓고 봤을 때 합의가 안 된 게 맞죠.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합의를 했으면 그 퍼센트를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부터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게 합의문이 나오질 않고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 상황에서 계속 해석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좀 더 속이지 않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설명을 해야지 자꾸 자신이 바라보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국민들이 점점 신뢰를 조금 잃어가는 게 아닌가,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려운 시험은 맞아요. 트럼프를 상대로 뭐 뉴노멀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자체가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일본과 비교해서 잘했냐 못했냐, 뭐 아니면 유럽과 비교해서 잘했냐 못했냐, 이런 식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럽과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손해봤다라고 하기는 지금까지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비해서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선방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어려운 시험인 건 인정하지만 낙제만 겨우 면한 수준이다. 네.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예. 참 이게 말이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 이게 사실 같은 현상을 두고, 근데 저는 그런 차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야당들이 이번 무역 어떤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그래도 다른 정치적인 정쟁 문제보다는 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것도 부족해,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사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하는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한국에서도 반응 좋네 이렇게 가 해버리면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 김성렬 최고 같은 사람, 박민영 같은 대변인이 야 잘못됐네, 뭐 독일하고 뭐 유럽하고 일본하고 뭐가 더 잘 됐어 하니까 야 우리나라에서 난리야 지금, 잘못됐다잖아 러트니 얘기, 임마 트럼프한테 빨리 가서 말해, 우리 못해 임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겸허하게 또 정부가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협상에서 많이 담아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유럽 연합보다는 일본과 비교를 하는 것이 그나마 좀 합리적이라고 말들 하잖아요. 이건 뭐 자타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본이 미국과 관세에서 우리 야당이 그토록 얘기하는 서명했냐 안 했냐, 그 서명 협상문을 보면 8조, 13조, 17조를 보면은요. 네. 그 미국과 일본의 협상문 8조 13조에는 모든 투자의 손실 시 미국의 법적 책임은 없다예요. 아하.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은 감당은 일본이 해라예요. 그리고 이 투자 방식도 우리가 알아서 한다예요. 그게 일본과 미국의 협상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8조, 13조, 17조에.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45일 만에 입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더 큰 액수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김성렬 최고나 박민영 최고 그 대변인 지적해 주셨던 거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팩트는 우리 3,500억 달러를 즉시 입금하라가 일본은 45일 후에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10년으로 늘어났어요. 3,500억 달러에서 500조가 다 되는 돈에서 우리가 많이 줄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팩트만으로도 사실 분명한 성과는 있다라고 보고, 오죽했으면 이 트럼프가 우리 김정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에게 터프한 협상가다라고 했잖아요. 이 터프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스트롱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실무 용어에서 터프는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팩트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이게 협상이 또 우리의 원하는 쪽으로 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부분도 또 이제 협상을 해 나가는 겁니다. 네. 예,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 경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또 우리 잠시 우리 박민현 대변인하고 김선 대변인 핵잠수함 얘기도 좀 해주세요. 평가를 어떻게 됐는지.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 초반에 그 협상을 할 때보다는 좀 더 사정이 좀 나아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 사실관계를 좀 바로 해야 될 게 7월에는 애초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7월 20일자로 5% 했던 협의 때는 그랬는데 갑자기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라고 하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눈이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3,500억 현금으로 털리지만 않아도 선방은 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마치 대단히 협상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현금 박치기 하라고 요청한 국가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 얘기를 하시는데 일본은 현금 지분이 2%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 보증을 하건 뭐 대출을 받건 뭐가 됐건 일본이 알아서 구해오라고 하는 게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 내용입니다. 오직 우리나라에만 2천억 달러를 정부가 현금으로 가져와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거를 매년 200억 달러 할부로 주겠다는 거예요. 할부.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 할부로 걸어놓고 지금 이거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2천억 달러라고 하는 현금을 내주게 됐다라고 하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전혀 변하지가 않고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20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30조가 넘거든요. 네. 어떻게 조달을 할 겁니까? 30조면은 여가부 예산 15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설명은 우리 외환 보유고 잘 기금 굴려가지고 그 수익금 만들어서 5%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2022년 기준 수익률 마이너스 11% 나왔습니다. 적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다가 손 벌리겠습니까? 국민연금 같은 거 손 벌리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국가의 생명줄을 저당 잡고 현금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했다라고 합니까? 그리고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했어도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 FTA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0% 관세였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일본은 2.5%에서 15%가 된 거고 우리나라는 0%에서 15%가 된 거예요. 유엔도 마찬가지로 2.5%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5% 불리해진 거예요. 같은 조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불리해진 건데 이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현금까지 내주겠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아니 한미 FTA 고려해서 우리는 12.5% 해달라 이런 요구는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적용된다라고 하더라도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업 펀더멘탈 계속 약화될 거고 결정적으로 지금 전혀 진실이 지금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내일 자고 일어나면 무슨 또 악재가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 이 예측 불가능성 이게 바로 전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강성필 대변인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야당들의 이런 비판을 레버리지 삼아서 협상을 해서 100% 동의를 해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비판을 하려면 저희한테 팩트를 알려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팩트가 뭔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은 상황에서 자꾸 포장만 해서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뭐 잘한 협상 뭐 이래놓고는 사실 까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반도체 분명히 어저께 협상했다 그러는 거 미국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맞게끔 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추측성으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박민영 대변인 잘 얘기 주셨는데 진짜로 사실은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혹한 이런 오퍼를 받은 게 맞아요.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그거를 할부로 바꿔온 수준에 불과한 것도 맞아요. 다만 이제 할부를 하다 보면은 현가 계산이 있으니까 조금 줄인 거는 맞고 그리고 당장 이걸 다 내게 되면 우리 외환 시장 자체가 큰 혼란이 오니까 그거라도 막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했다는 평가는 정말 좀 하기 어렵고 그냥 낙제점 정도는 면했다. 지금 당장 큰 위기는 좀 면한 것 같다 그랬는데 문제는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이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발표가 계속 달라버리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도 아까 말씀하셨던 합의문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좀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시는 게 정부와 여당의 그런 도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일본 재무상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당신들 사실 우리 다 알겠지만 이것부터 내가 김성렬 최고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윤석열이라면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만큼이라도 해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요? 네. 윤석열은 한미 협상이 됐을까? 그렇잖아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아니지. 객관적인. 그래 이제 물어볼게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트럼프가 술을 좋아했으면 아니, 또 다르겠지. 외교 협상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좋았어요. 좋았고 하다못해 한덕수 총리가 주도적인 그런 실력 행사를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즉답적으로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드레가 나흘이 걸렸지만 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즉답적인 연락을 받았거든요. 퍼머넌트 프레지던트 할 생각 없냐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고 심지어는 저희가 2+2 회담 할 때는요.
$1,000억 수준에서 미국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미 백악관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가 최우선 협상하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권 바뀌면 새 정권이 협상할 건데 지금 그 한덕수가 대선 출마용 정치 쇼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한덕수- 저희가 그대로 했으면 $1,000억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이 말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윤석열 정부가 특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거 잘했겠냐라고 물어보면 뭐 어차피 윤석열이 한 게 아니라 뭐 김건희가 했겠지 누가 하겠지. 중요한 게 근데 아니라, 그것도 못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일반적이고 대통령은 이제 일단 이게 좌파 본질이 정권에 아니라 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하는 네. 거 보세요. 아니, 오케이, 우파 오케이. 정권이 수립돼야만 아니, 제가 사실 우자 관역인데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자 관역인데 진지하게 들어갈 필요는 죄송합니다. 없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일본 재무상도 처음에는 얘네들 이면 합의식으로 너희 얘기하지 않았냐 어차피 왜냐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이 관세 협상을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 중간 선거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왜 미국에 지금 유동성 공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 화랑이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때?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는 거를 어디서 컴프로치하냐? 다른 나라에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것을 보전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선거 대비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에게도 야 일단 지금 좀 사인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 해줄게. 이제 이런 건데 이게 그러면 한국도 일본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한국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야당에서 야 공개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막 이렇게 공격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 공격이 맞아요. 그런 공격을 해주고 지적을 해주니까 정부가 일본처럼 이면 합의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당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하나에서 10가지 다 말을 합니까? 그건 못하잖아요. 그건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안 해봐서 안 해봐서 한 말이라고. 안 해봤어. 이쪽에서 해봤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해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그 민주당이 대선 기간에 무슨 자기네들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 났다고 화나가지고 탄핵시켜버렸지 않습니까? 2+2 회담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자들이 협상할 수 있게 이끌어줬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이 부분은 공감을 해야 돼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상대로 협상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이게 누가 됐든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이게 평가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감안할 테니까 거짓말만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상대로 거짓말은 아니지. 그래 거짓말했어. 그래 거짓말까지는 아니라고 그래. 할게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눈속임은 하지 거짓말이라고. 마요. 눈속임. 왜냐하면 반도체 이거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관세 협상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당장 미국에 가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협상한 적 없어. 그래버리면 면이 뭐가 됩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일단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러트닉이 또 저렇게 또 이런 애 저런 애 하니까 또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관세 협상은 잘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핵 잠수함이 세계적으로 6개 국가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넘어가시네. 네, 핵 잠수함. 근데 제가 그래서 기술이 좋아.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전 정부 고위직한테 들은 건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제인 그랬대. 처음에는 이제 뭐 친하니까 뭐 이렇게 격식 프레지던트 뭐 이렇게 하다가 제인 뭐 이렇게 하더래. 근데 원래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하게 돼 있답니다. 네. 그러면은 통화할 때 이제 하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솔직히 너희 미국이 너희 북한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 무기를 쏠 때 지상에서 쏘면은 나름대로 인공위성이라는 걸 탐지를 하기 때문에 또 그때는 이제 고체 연료가 아니라 유리로 넣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포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잠수함이 실어가지고 잠수함에서 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잠수함이 우리 한반도 영해에 와가지고 탐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역할은 우리 대한민국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때도 이거 진짜인지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래? 그럼 핵잠수함을 사야 돼? 그러면은 뭐
그럼 어디 나라 거 사는 거야? 예, 그 문재인이 당연히 우리가 미국 거 사지. 그러면은 우리 미국 거 사는 거야? 그래, 너희들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이나 전화 와가지고 야 트럼프 이거 국방 잘 모르는 거 알지? 없던 얘기야 그냥 넘어가.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핵잠수함과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부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 와가지고 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도 큰 쾌거다. 사실 이 전만 하더라도 안보 이슈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핵 농축이라든지 핵 폐기 후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성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예상치 못한 이런 긍정적인 또 하나의 결과물이 만들어져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또 우리 국방과 안보와 보훈을 또 중요시하는 보수 정당에서 또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어제도 뭐 보수 정당 한 의원 인터뷰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답변이 왔어요. 트럼프 측에서. 예, 오늘 새벽이었죠. 예. 근데 저는 혹평을 좀 하고 싶은 것이요. 예. 또 혹평해요? 너도 끈질기다 정말. 혹평할 수밖에 끈질겨. 없죠.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권이 각자 동기는 다른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국의 전력에 대해서 조금 줄여나가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은 북한 굴종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차기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들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제 또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작권 환수 논의하는 거 훌륭한 일이다라고 지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미군 주한미군 수를 좀 줄이고 방위비 분담에서 유리한 협상을 하거나 좀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책임성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훌륭한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기존에 승인해주지 않았던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쉽게 말해서 앞으로 안보는 미국 없이 니들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오히려 우리 안보에 더 위해가 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우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스템 안에 포섭이 돼서 드는 이점은 저희가 굳이 핵 운용을 하고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도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스멀스멀 발을 빼기 시작하면요. 당장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전 전략 자산만 21조 규모입니다. 거기부터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핵 추진 잠수함도 무슨 핵을 쏘는 잠수함이 아니라 정보전에 쓰이는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건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마저도 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물론 한화오션이라고 하는 우리 기업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미국이 중요한 만들겠다라고 거예요. 하는 그게 거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게 미국에서 중요한 만들겠다. 겁니다. 호도되지 마세요. 호도되지 마세요. 거기다가 핵연료를 어떻게 재처리할지에 대한 가이드도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결성 있는 승인인지 가이드는 모르겠고.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박민영은 모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이 우리나라 안보에 발 빼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북한이 쏘는 그 미사일 도발인지 실탄인지를 분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간을 해야 우리가 전쟁 억지를 하는 건데 미국이 발 빼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미국 언론과 인터뷰 뭐라 그럽니까? 북한 도발 미사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김정은이 많이 참은 것 같다라고 허허 웃잖아요. 3발 쏠 거 1발밖에 안 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면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건 안보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미국이 발 빼고 싶어하면 우리나라가 잡아야죠. 이거는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두 분 다 저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에다가 기댈 수만은 없어요. 예, 우리도 자주국방이라는 거에 대한 꿈을 우리 보수 정당에서도 하고 진보 정당에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핵 추진 잠수함 물론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핵 추진 연료 자체를 공급받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진일보한 그거는 맞아요. 다만 저는 조금 우려는 되는 게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액 3,500달러를 못 깎으니까 이 방향으로 돌려서라도 뭔가를 얻어내려 했다라는 전략으로 읽히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외교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을 너무 자극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면 북한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중국 잠수함까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잠수함, 북한 잠수함을 우리가 견제를 하려면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중국에서 이거를 굉장히 안 좋게 봤을 거라는 거죠. 지금 시진핑 지금 들어왔거든요.
시진핑 주석 우리나라 지금 정상회담하러 들어왔어요. 지금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중 정상회담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항상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 우리는 또 열강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만 많이 들어서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조금 저는 위험한 발언이긴 하다. 물론 얻어낸 거는 잘하셨는데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근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우리 보고 뭐 중국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쉐쉐라고 막 아니, 정상회담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선전포고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야, 너 방금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하면 돼. 지금 밖에 나가면 지금 뭐 이렇게 현중 막 반중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근데 좋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근데 이제 미군을 감축을 한다? 이거 정말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군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는 거 알아요. 어떻게 나갑니까? 왜? 지금 미국의 지금 이 한반도에 대한 어떤 전략은 한반도의 어떤 기지화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전략 단위 안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인 거죠. 근데 물론 표면상으로는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현대 2025년 오늘날에는 지금 북한에 대한 대비보다는 지금 미국은 한반도에 있는 특히나 주한 미군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뭐 철수하고 빼고 뭐 이런 문제는 사실상 뭐 안보가 뭐 구멍 난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이제 핵 우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됐을 때는 좀 큰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조금 감축하고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국감 하시죠. 네. 이제 주제 전환 좋아. 아니, 요 네. 국가 넘어가기 전에 네. 요 지금 속보 같은 게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부산에서 지금 시작이 아, 됐는데 요거를 이제 뭐 회담이 이제 곧 있으면 끝날 거 아닙니까? 네. 길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요게 사실 궁금하긴 해요. 저는 봤을 때 네. 좀 큰 얘기인데 이번에 그러면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냐? 저는 시진핑이 이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계 1등 미국하고 네. 대체 불가한 히토류 1등 중국하고 싸운 거예요. 네. 화살 10개 가진 사람하고 큰 화살 하나 가진 사람하고 싸운 건데 전 중국이 이겼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정치적인 입장이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다른 거예요. 트럼프는 4년 계약직이에요. 계속해서 그것도 2년마다 평가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간세 전쟁, 세계와의 간세 전쟁 이게 다 지금 내년 중간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진핑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계속 쭉 가는 거야. 10년 전에도 지금도 트럼프가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시진핑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뭐가 조금이라도 하나 잘못되면은 지금 미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당장 중국에서 대두 안 사준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대두 농사하는 농민들 들고 일어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히토류 없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은 다른 10개 중 9개 중에서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독재 국가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이게 타격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결과는 나버렸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가 만약에 히토류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불협화음이 나면 중국도 사실 본인이 히토류 1등이긴 하지만 바로 미국을 찌르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서 오히려 그 중간자에 있는 한국을 때림으로 인해서 이것을 표본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네. 이 싸움이라는 게 네. 누가 이기고 지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많은 수출 국가,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국가예요. 둘이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둘이 그치.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둘이 안 싸워야 돼. 싸우면 우리만 힘들어요. 예, 중간에서 진짜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 미중 정상회담이 이런 화해의 무드, 좋은 분위기로 끝나는 게 우리한테는 최선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아요. 살짝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 그래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견제를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게 그 시장 내에서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통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이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특정 이 기간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 국제 무역 질서의 어떤 룰을 깨버리게 되면은요, 그게 그 산업 자체를 잠식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 압도적인 1등이었잖아요. 중국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선업 무조건 몰빵해서 키워하면 그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대체 시장들을 점점 잠식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지만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상으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제 관계에 있는 제품들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더 싼 값에 거래를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되살아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역학을 봤을 때 저희가 이 미중 간의 갈등을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그 역학 구도를 잘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국의 아나무인적인 이런 뭔가 땅 그 점령 전쟁 하듯이 하는 이런 무역 투쟁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민영 대표님도 참 말 잘해요. 네. 네. 주량이 파이터잖아요. 근데 아니 그 말 정말 맞아요. 네, 아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성재 최고 말도 맞고 박민영 최고 그 대표님 말도 맞는 게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잘 지내는 게 괜히 우리가 새우등 터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니까 그 낙수 효과를 우리가 또 보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가 다자구도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가감 얘기로 넘어갈 텐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슈퍼챗을 쏴주신 분들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훌륭한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더 사이언스 예전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우리 조희정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전작권해치는 이재명 정부 4일 후에 미국 국방부 장관 방위비 청구서 들고 옵니다. 어찌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두선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아하 이 조합 진짜 방송 잘하시네. 셋 다 응원합니다. 찍어주진 않을 거지만 이라고 찍지는 않겠지만 응원하겠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하겠다. 예. 슈퍼챗이 진립니다. 선출만 안 하면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자, 또 우리 조희정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있다면 지금은 이재명이 아니라 김현지 갑니까? 라고 우리 강석필 대변인에게 맞받아 치신 것 같은데 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뭐 국감 얘기하면서 하면 되죠 뭐. 네. 대통령 명까지 거역하고 기어이 안 나오셨으니까. 조희정님께서 또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9월 뉴욕타임즈 이 대통령 3,500억 달러 요구에 동의했으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요게 이제 실제로 이게 뉴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나왔었죠. 보내주셨고 나왔었구나.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성남 총각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오늘은 한동훈 주제가 없네요. 섭섭합니다. 라고. 한동훈 얘기하고 하지만 만들어내는 건 일도 아니죠. 그 얘기하면 다음 걸 못 넘어가. 되기 못 때문에. 넘어간다고. 할 거 많다고. 예, 우리 다희님께서 3,000원 주시면서 정치인 정년 도입 계획은 없나요?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불만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국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법사위를 비롯한 14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제 10월로 국정감사 마무리를 하는데 한 시민단체가 국감 중간 평가로 점수를 준 게 F를 줬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국감 중간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점수를 주실 수 있는지 먼저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민영 대표님부터 시작할까요? F 이하가 있으면 그 이하를 주고 싶은 심정이죠. F 이하가 없으니까 저희가 F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이거는 국정감사 취지가 전혀 살지 못하는 그냥 쇼츠 감사예요. 다 그냥 자기 쇼츠 그런 약간 무쌍 찍기 바쁘고. 아니, 상임위원장들이 왜 그렇게 플레이어처럼 굽니까? 상임위원장들은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질문도 원래 많이 하는 자리가 맞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네. 상임위원들이 제대로 피감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번 국감에서 이름 제일 많이 나온 게 추미애랑 최민희예요. 네네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서 국정감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이 쌍최 있잖아요. 최민희, 최혁진. 그 최혁진 그 무소속 의원, 무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 비례대표 명단에 TO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이라고 봐도 이게 무방한 정도거든요. 무슨 조요토미 히데요시다 뭐다 가지고 와가지고 피켓 들고 거의 뭐 국감장을 돗대기 시장으로 전락시켰잖아요. 저는 그런 경박한 피켓 들고 들어온 장면은 아무리 우리 국감이 지금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이라고 하지만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과방위 피감 기관들만 지금 논았어요. 피감 기관들을 지금 견제하고 우리가 그 검증을 해야 될 그 시간에 최민희 위원장 결혼식 논란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면은 국감 중간이라도 사퇴를 하고 좀 국정감사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뻗탱기고 있잖아요. 자기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최민희 위원장이 누구한테 무슨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을 받았고 이거를 환급을 해줬니 많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딸이 대체 개인이라고 하면은 대체 어떤 피감 기관이 화환을 100개나 보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다 이게 직권남용이고 뇌물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우리나라는 특히 1년에 한 번밖에 국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 돌아가는 것들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났습니다. 네.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국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비판할 거니까 비판하는 거 듣고 예. 한번 하시죠. 지금 자연스럽게 예. 지금 말씀 안 하시려고 지금 답변 회피하시려고 자연스럽게 기침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필리버스터 사실 하시는 걸 필리버스터. 기침 필리버스터? 아이 똑똑해. 전 그런 거죠. 이 제가 국회 보좌진 저도 이제 10년 넘게 했지만 이번 같은 국정감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B급 저질 국정감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국회에 꽂히거든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요구하는 자료들은 행정부가 거의 다 내야만 해요. 예, 사실상 내야만 하고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였나, 정책이 제대로 됐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뭐만 남았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4개 얘기했어요. 김현지, 조요토미, 그리고 옥상으로 따라와, 그리고 양자역학.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국감입니까 이게? 정말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만 벌어졌어요. 네. 일단 처음에 김현지 실장은 나왔어야 돼요. 그렇지. 이게 기관 증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증인이 아니고 기관 증인은 뭐냐면 어떠한 기관, 특히 피감 기관의 주요한 인물들은 당연히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분이 총무비서관이니까 당연히 기관 증인으로 나왔어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직으로 옮겼어요. 부속실장으로. 아니 근데 뭘 그렇게 감추고 싶어가지고 안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 총무비서관 나와가지고 이제 집권한 지 한 4개월 됐는데 아니 지적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4개월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럼 나오셔가지고 그냥 질문 받고 그걸 또 민주당 의원들 다 커버 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민주당에서는 그분 한 분한테 가서 직접 좀 나오셔야 됩니다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왜 밖에서 방송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 이런 분까지도 나서서 나갈 거야. 안 나왔잖아요. 이거 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참 고양이 목에 방울 이렇게까지 못 달 거면 정치들 왜 하시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요토미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역대 진짜 국회 장면 중에 최악의 장면으로 꼽을 것 같아요. 최악의 장면으로 뽑았다. 네, 정말로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한 것이 뭐냐? 민주당에서 저런 분들과 함께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같이 하는 바람에 저렇게 된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을 갖다가 배지를 달게 하는 바람에 저렇게 된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요. 옥상으로 따라와는 정말 유치해가지고 못 봐주겠더라고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야, 너 욕설이나 하고 따라와. 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뭘 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민희 위원장님은 정말 너무 뻔뻔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모셨지만 특히 위원장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선이거든요. 초선 분들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할게요. 다선 분들은 그래도 국회에서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아니 청첩장에 카드 결제까지 들어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에 그걸 모르겠어요. 국정감사 한두 번 치르셨어요? 근데 들어갔으면 좋아요. 다 실수했고 내가 몰랐어. 언론 기사가 났잖아. 네. 이제 알았잖아. 네. 그거를 결혼식 전에 알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야 요번에는 내가 이런 언론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좀 자제하자. 가족들 설득하고 하한도 반려하고 축의금 못 받게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 축의금 못 받게 하면 거기 갖다 누가 이렇게 찔러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돌려주는 건 쇼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감이 묻힌 게 저는 너무 아쉽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당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옆에서 굉장히 아니, 지금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이렇게 아니, 리액션이 너무 재밌네. 최 의원님이에요? 최 의원님이야? 리액션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감이 묻히면 행정부의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당도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만 드릴게요. 예. 자 우리 그 강석별 대변인님 그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많아서 지금 약간 답답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좀 약간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너무 피곤해서. 오늘 제일 솔직했다. 제가 방송하면서 네. 방송 패널 상대 패널에 네. 이제 제일 까다로운 사람, 같이 하기 싫은 사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제가 뭐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딱 만 2년 되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네. 딱 팩트 위주로 막 정리 잘해오는 사람이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어. 그러면 나도 팩트로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네네.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기는 사람이 어렵더라고요. 막 우겨대. 막 우겨 뭐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이 훌륭하대. 뭐 김건희가 국모래. 막 훌륭하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막 우기는 사람이 막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새로운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야 유형이에요? 막강한 사람, 네. 말 길게 하는 사람. 이거는 처음에는 한 1분 지났을 때만 해도 그래 이거는 이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까먹어. 해야지 했는데 중간에 까먹어. 이제 좀 그 딱 2개 적어놓고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끝나. 새로운 게 또 나와. 그러면 좀 내용이 많네. 하고 또 이제 뭐 2개 또 적어놔. 뭐 이제는 이제 뭐 하다못해 앵커라도 제지하겠지. 근데 혼자 한 4분 해.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이 한 4-5개를 반론하려고 적어놨는데 이거 하나 어느 것 하나 이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버버하고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는 게 야 말 길게 하는 사람. 그게 이제 똑똑한 사람 우기는 사람보다 더 무섭다. 마이크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무섭다. 그 여당 경우는. 없네요. 할 말이 타이밍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성렬 최고 평소에 이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얘는 진짜 우리 사정 잘 알아. 근데 얘는 막 찌를 때가 있어 알면서. 하지만 그래도 제가 비교적 방송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제가 새겨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한 2분 때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그거부터 말씀해 주고 가세요. 뭐요? 강석필 대변인께서는 지금 국정감사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예 뭐 우리 박민영 대변인하고 똑같죠. 아, 이제 그래요? F가 네. 최하점이기 때문에 그만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구나. 사실 이제 많이 부족하고 잘못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뭐 국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그런 게 질문을 초반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 하도 이제 막장으로 가니까. 근데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 이제 국토교통이라는 곳에서 오래 일을 했어요. 근데 국토교통은 뭐 1차관은 이제 토지 문제, 부동산. 2차관은 교통이에요. 그럼 교통이면 자동차, 항공, 비행기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국정감사 나온 단골들이 있는데 꼭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 뭐 국정감사가 거의 그 추석 시즌에 하기 때문에 추석 기경길 휴게소 물가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라면, 돈가스 뭐 딱딱딱 있어요. 커피 몇 개 해가지고 모든 휴게소를 비교를 해. 그러면 어떤 휴게소가 비싸고 어떤 휴게소가 싸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대책을 세우거든요. 네. 또 뭐 코레일 때 뭐 추석 때 티켓 전쟁이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국정감사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국정감사의 순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뭐 해외 수입 자동차 뭐 벤츠 뭐 아우디 뭐 판매량은 10배 늘었는데 서비스 센터는 고작 2배 늘었네.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 가지 소비자의 권익도 지키고 우리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나오고 뭐 그냥 정책과 관련돼서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호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개인 인물에 대해서 정쟁이 벌어지잖아요. 정말 비생산적이에요. 개인 인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김현지, 최민희, 뭐 이상경, 이찬진 개인이잖아요. 이 개인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만 하면 될 일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뭐 국가의 뭐 정책을 바꾸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공격하는 거야. 근데 국민들이나 언론들도 사실 개인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밌어해, 관심도 가고. 그래서 이제 길어지는데 정말로 제가 여당으로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동산 정책이나 관세 이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이슈예요. 그리고 이건 꼭 짚고 넘어가고 야당의 지적도 들고 우리도 변명을 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이 개인에 대한 거는 필요 없는 것들이야. 있어서 이게 무슨 우리 여당의 지지율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이거는 없어도 그만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건데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몸통이 돼가지고 계속 가는 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민주당이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정정하자면 또 정정해. 김현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더 이상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조원철 법제처장이 나와서 너무 놀라운 발언들을 하고 갔잖아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제처장이 나와서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헌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대장동 변호인들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사현통이라고 할 정도로 인사권에 깊게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조원철 법제처장 같은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 변호인 출신들 다 지금 요직에 가 있거든요. 5만 행정부에 다 가 있습니다. 이거 김현지가 관여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 대장동 관련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무죄라고 단언을 하고 갔는데 이거 뭐 충성 맹세를 한 결과인지 그 변호인 때 했던 것처럼 김현지 실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변호사비는 제대로 받았는지 변호사비 안 받고 이거를 인사권으로 대납을 한 거면 이거 명백한 게이트고 인사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검증하고 물어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사적 채용을 한 것이고 본인의 그런 변호사비를 대납을 한 게 되는 것이고 직분에 맞지 않는 지금 자리에 가가지고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네. 박민영 대변인이 저런 지적을 몇 번 하시길래 네.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파일이 아주 커요. 합니까?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인연으로 해서 곳곳에 박혀있던 인사들은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굳이 말하지 그래요. 않겠습니다. 검찰 정보라고 엄청 욕했잖아요. 그런데 3년 내내. 김건희는 뭡니까? 김건희는 주로 국립이 앞에 들어가는 기간에 본인과 인연 있는 사람들 많이 보냈어요. 뭐 국립 뭐 오케스트라라든지 뭐 국립 무슨 박물관 뭐 재단이라든지 이런데 본인 인맥으로 그냥 다 보낸 거예요. 김현지는 하다못해 공직자고 총무비서관이니까 인사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는 법적 근거라도 있지만 김건희는 뭡니까? 김건희는 예? 뭐예요? 근데 김건희는 하다못해 어느 인사까지 개입한 줄 아세요? 어디까지? 프랑스 해외 순방 가는데 네. 프랑스 정부에다가 반려견 점단 직원을 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프랑스 정부 인사에도 개입한 사람이에요. 아, 이건 지나가는 그리고 얘기니까 좀 짧게 줄이고. 반려견 점단 전용 차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김현지 부속실장도 지금 저희가 의혹 제기를 하는 거지. 잘했지. 한번 특검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올 거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국정조사 해야 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더 조금만 얘기하자면 조금만 그래서 결과 아니 한마디만 할게. 아니, 얘기해 빨리. 그래서 김건희 여사 작년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인 채택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본인은 그 공직자도 아닌 사람을 영부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영부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시 영부인이었잖아요. 아니 현직 영부인을 그치. 부른 전례가 없습니다.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은 왜 못 나옵니까? 비례적으로 맞게 해야죠 이런 거는. 네, 그거예요. 이제 저는 그 지금 박 대변인께서도 의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혹이 맞아요. 그럼 의혹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밝혀야 되잖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요. 요번 이 문제가 김현지 실장 문제는 전례가 남는 게 문제예요. 어떤 전례? 실세면 국감도 안 나와도 된다라는 전례가 남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 의혹이 있으면 와서 해명하고 밝힐 거 밝히고 또 오해 있으면 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예 나오질 않는다. 아니 재벌 총수들도 나오는 게 국감이에요. 전 5대 그룹 회장도 불러와 봤거든요. 진짜 사람 많이 죽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엄청 노력해서 근데 실세라고 그래서 안 나오면 됩니까?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 내에서도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더 세게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례가 남는 게 저는 매우 안 좋다고 봐요. 이제 실세라고 다 이제 인정을 하는 분위기네요. 예. 뭐 그거야 뭐. 김민지 전 실장. 국민이 다 아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예. 아니 이 닭간다의 실세 누구예요? 박간도 당연히. 실세 누굽니까? 어? 너는 아니야. 왜 날까요 갑자기? 장난이고 예. 어느 조직이나 다 실세 있잖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다만 그 실세가 이 고난만 누리고 책임을 안 지는 게 두 번째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 없는 자가 행사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이 말하는 게 김현재 실장 이번에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 말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좋아요. 공직자는 부르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현지 실장이 지금까지 뭐 이 정부가 뭐 된지 이제 뭐 한 4개월 좀 넘었는데 뭘 잘못하면 얼마나 뭐 크게 잘못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김현지가 뭐에 개입하고 뭐에서 잘못되고 이런 것처럼 마치 막 의혹을 씌우는데 자, 국민들이 시간을 보고 저는 평가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뭐 우상호 정무수석도 말했고 저 같은 미가 말직들도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이제 협상 안 된 걸 보면서 국민의힘도 내심 안 나오길 바라고 있구나를 확실히 좀 깨달았어요. 왜요? 저 같으면 네. 무조건 한 시간이라고 한 시간만이라도 저는 부릅니다. 네. 1시까지가 아니라 1시간만이라도 부르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러냅니다. 그러면 그거 국민의힘의 성과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불러낸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협상을 안 해요. 그 이유가 이미 김현지가 나와버리면은 안 되니까 김현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의혹들을 막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의혹이란 게 뭡니까? 김일성 찬양론자래요. 2025년 이 10월에 끝나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찬양론자랍니다. 김일성이 지금 죽은 지가 언제고 지금 그 후로 나와서 해명해요. 나와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하나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운영이 한 곳만 나오라고 했는데 6곳으로 늘어나고 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못 부른 여당도 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렇게 말씀을 아니 오전에만 나오겠다라고 여당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우리가 피감기관 증인 채택을 할 때 오전만 나온다, 오후만 나온다, 사정 봐줘가면서 그렇게 채택을 했습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을 봐줘야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국회는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사유서를 쓰고 늦게 나오든지 못 나오면 뭐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나중에 그 처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여당이 결사옹위한 그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저는 이게 혼자 계속 말 30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같이 가시죠. 아니 박민영 말 길게 하니까 가버리잖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박민영 말 길게 하니까 가버리잖아. 저 외롭잖아. 아무도 없잖아. 다른데 지금 또 다- 가셔가지고 김현지 얘기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예, 미리 예. 자리를 아니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임덕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집권이 1년 차인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당 의원들 불러다가 김현지 나가게 내가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당이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이 나가라고 했는데 김현지 실장이 나는 오전 안에 못 나간다라고 항명을 한 겁니까? 뭐가 됐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 면이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의 최신을 지키는 것보다 부속실장 개인 입장을 전달하기 급급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었고요.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오전만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국감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 2시간 하다 끝납니다. 파행되고요. 점심 먹으러 가요. 그럼 언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아니, 지금 근데 하는 거예요. 제가 국정감사 10번 이상 해봤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이제 정상적인 국정감사, 정쟁과 이슈가 별로 없으면 뭐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장례 정리 좀 하고 뭐 업무 보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업무 보고 책자로 서면으로 대처하고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만약에 김현지 불러가지고 정말 물어보고 싶고 제대로 된 질의를 하고 싶었다고 하면 저 같으면 1시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기관 증인 외에도 일반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업 총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기업 총수들이 이제 오후에 나오라고 하거든요. 오전에는 말한 대로 행사가 좀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후에 나왔는데도 답변을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킬 만한 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후가 저녁되고 저녁이 다음 날 이어지고 다음 날이 3일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저 같았으면 불러가지고 정말 예리하게 질문 잘했으면은 단 하나의 아니 우리가 국정감사하면 그 언론이 다 보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임팩트 있는 한 줄, 임팩트를 남긴 의원 한 명, 요 정도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오전만 출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도 참 이게 서운하긴 한데 만약에 이제 오전만 출석 뭐 아침형 인간인가? 예, 아무튼 오전 어떻게든 아니, 뭐 어떤 사람도 뭐 재판에는 아침에는 못 간다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잼통이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유통 뭐 아니었어? 김현지 실장이 이제 뭐 국감에 나온다 하면은 네. 어떤 질문을 이 공략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현지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변호인들을 직접 관리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정부 요직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게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선됐던 시점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은 할 시점이거든요. 총무비서관은 내각과 그런 그 대통령실 밖 기관들에 대한 기관장들 인사권이 없습니다. 총무비서관은 법적으로 엄연히 3급 이하 행정관들에 대한 승진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 사퇴시킨 것도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월권을 저지른 것이고요. 대장동 변호인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짚어봐야 하고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사퇴시킨 거 맞는지 또 물어봐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저희 대통령실 특활비 빵원으로 깎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권 되자마자 반년 동안 쓰겠다고 처음에 90억을 요구를 했다가 그래도 양심에 좀 찔리는지 46억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특활비를 부활을 시켰고 그걸 집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네. 국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이거든요. 네, 그치. 회계 내역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역들을 공개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당장 약 1분 동안 말씀드린 것만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 인사가 됐잖아요. 고위공직자가 됐지 않습니까? 학력도 처음에 기재를 안 했고 고향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적 채용이라고 국민의힘 공격해가지고 기어이 그 9급 공무원까지 잘라냈지. 냈지 근데 않습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자격 검증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공직자 이력서에 네네. 출신지는 기재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력은 기재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학력은 돼 있지. 근데 이제 기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면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에 이제 같은 뭐 고향 출신이면 인사에 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불이익 줄 있지. 수도 해서 안 된 거고. 아니 뭐 그러니까 물어볼 제가 거 방금 쭉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물어봤던 거 그 정도 수준만 물어봐도 저는 그러면 양질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저런 거 안 물어봅니다. 당신 뭐 김미 전 의원의 뭐 판결문에 친하다고 나와 있던데 김미 의원은 뭐 종북 세력 아니냐? 근데 그 판결문 나와 있다고 하길래 저는 무슨 김미라는 전 의원이 국가보안법으로 뭐 유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에 김현지 나온 줄 알았어요. 사전선거 운동이에요. 근데 그걸 김일성으로 연결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막 저질스러운 질문들을 할 거예요. 왜? 그래야지 언론이 이렇게 봐주고 또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들은 야 공격 잘하네 하고 또 박수 쳐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니 저렇게 인사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공격을 받는 모습도 오히려 나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진짜 근데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를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그걸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현지가 대체 누군데? 그렇지. 이게 지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예요. 근데 그 관심사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또 분야가 포진해 있잖아요. 뭐 어디서는 뭐 누구 뭐 통합진보당 뭐 의원과 친하게 지냈다더라. 뭐 어디 성남시 의회에서 무슨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전과가 있다더라. 무슨 대장동 변호인들과 보고를 받았다더라. 너무도 많은 구설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절차와 과정에 지나치게 급떨어지는 우리 그 최혁진 의원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용인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운영위는 왔어야죠. 운영위조차도 안 왔다라고 하는 게 전혀 평가할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아, 뭔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실랑이가 벌어질 텐데 네. 매년 이럴 겁니까 대체? 매년 이럴 거예요? 이거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국감에 안 나오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나와도 문제긴 하겠네요. 아니에요. 예. 나오면은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우상호 정무수석 국민의힘을 정치 오래 한 믿기 사람이에요. 국민의 그렇기 믿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가 있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대학교 법대 나와가지고 이른 나이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보좌관인 저한테 갑자기 본인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너 서울대 법대 나온 그거 뭐지? 그 사법고시 패스한 법률가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 일은 잘 안 보여요. 판단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옆에서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아 맞네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건 네, 맞습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슈퍼챗을 쏘신 분들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보치더렌님께서 우리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세 분 다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셨고 다인님께서 또 3,000원 주시면서 국감 재밌어요. 황현희 씨 말처럼 개콘이 사라질 만해요. 라고 보내셨고 저도 예,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성결님께서 2만 원을 주시면서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라고 하셨는데 자리를 예, 지금 이동을 하셔가지고 안 계십니다. 예. 우규상님께서도 5천 원을 후원해 주셨는데 강성필 우리 대변인님한테 네. 한,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잘못만 이야기하면 윤석열 김건희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으면은 이재명 정부도 잘못해도 된다는 건가라고 이렇게 아닙니다. 예.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예 정치 해부쇼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세 분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김성열 최고가 한 10분 전쯤에 예, 자리를 떠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 분들은 또 저희가 또 대우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나누신 우리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제 저희 여의도 너머 TV가 구독자가 이제 37,600명 정도 되는데 이번 달에 4만 명을 찍을 것을 네. 예상을 했는데 아직 못 찍고 있어서 조금 하루 서운합니다만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어요. 내일 제가 또 와서 체크할 건데 좀 많이 이번 달에 4만까지만 좀 가자라는 게 좀 목표입니다. 일주일에 만씩만 가도 어마어마한 거. 엄청난 거죠. 예, 욕심 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욕심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여의도놈 TV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저희 여의도모를 이용해 주셔서 여기 그 반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21,9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가을에 또 반시 한 입 드셔야겠죠. 예. 네. 달달한 반시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조희정님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데.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김현지가 국감에 하루 종일 나가 있으면 애착 인형 잃어버린 아이처럼 이재명 씨가 불안해할 것 같긴 해요. 관세 협상도 조정해 줘야 할 텐데 말이죠.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의견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안 나와야 나빠요? 하는 겁니다. 뭐가 안 나빠 이 의견이. 이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내일 금요일 오전 또 10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라겠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셔서 10월달 안에 4만 명 한번 찍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 우리 김성열 최고는 지금 자리를 비웠지만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